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사람.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주는 그런 분 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66세 김순자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며느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3만 원짜리 시계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 엄마한테는 200만 원짜리 일본 여행권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요, 이야기 끝에 가면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순자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돈은 못 빌려줘. 내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해 보렴. 일본 여행 보내줄 만큼 여유 있으시잖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는 서울 강남구 제 집 거실에서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통장 사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펼쳐져 있었고 은행 잔고 80여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3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3만 원짜리 탁상시계 선물을 받았을 때부터 말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까지 며느리는 제가 가난한 시골 할머니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5천만 원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드디어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며느리는 정말 반성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6살 할머니가 용기 내서 하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6이 되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 박철수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서럽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들려드릴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먼저 제 가족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들 민수는 38살로 강서구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며느리 지은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손녀 서연이가 2살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남편 철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1990년대 초반부터 하나씩 건물을 사 모았죠. 여보, 이 건물 나중에 값이 오를 거야. 지금 사두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강남 한복판에 건물 3채를 장만했어요. 당시에는 빚도 많이 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건물들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지은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소개합니다. 지은이는 예쁘장하고 밝아 보였어요. 32살이었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될 사람. 반갑구나. 처음 몇 번은 괜찮았어요. 지은이가 저한테도 친절했고 예의도 바르게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웨딩홀에서 치렀어요. 그날 저는 평소대로 수수한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검은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였어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한복이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죠. 지은이 친정 식구들은 달랐어요. 지은이 어머니는 값비싼 명품 한복을 입고 계셨고 친척들도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조금 초라해 보였어요. 괜찮아.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지은이 친척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추석이었어요. 저는 민수네 집에 차례상을 차리러 갔습니다. 강서구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이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표정이 별로 반가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차례상 준비 도와주러 왔어. 아, 네. 들어오세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지은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친정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네, 엄마. 아직 못 갔어. 시댁 차례 지내야 해서. 응, 끝나면 바로 갈게.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친정어머니한테는 정말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 가봐야 해서요. 먼저 가보셔도 될까요? 그래, 다녀와라.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지. 지은이는 서둘러 준비를 하더니 민수와 함께 나갔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이 생일이었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은이 생일인데 같이 식사할까요? 그래, 좋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지은이 친정 식구들도 다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까지 말이에요. 식사 중에 지은이 어머니가 딸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지은아, 생일 축하한다.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거지. 명품 가방이었어요. 아마 2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은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미리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엄마도 작은 선물 준비했어. 목걸이였어요. 백화점에서 30만 원 주고 산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제 형편에서는 꽤 큰 돈이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지은이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명품 가방을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사실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어디 안 가요? 아니야.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야. 금고 안에 서류가 다 있어. 건물 세채 등기부등본하고 통장 사본들. 그때는 남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강남 대치동 건물 한 채, 역삼동 건물 한 채, 청담동 건물 한 채였습니다. 통장도 여러 개 있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부인, 이 건물들 시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충 계산해도 80억은 넘을 겁니다. 80억이요? 네. 게다가 임대료도 매달 나오죠.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아뒀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죠. 그리고 건물 관리는 전문 회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변호사 조언대로 했어요. 건물 관리 회사에 맡기고 매달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전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옷도 백화점이 아니라 동네 가게에서 샀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아빠가 남긴 재산으로 엄마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 너 걱정하지 마. 어머니,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엄마 연금도 나오고 아빠가 남긴 것도 있으니까. 민수는 제가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은행에 80여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도 말이죠.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아들이 돈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지켜보고 싶었어요.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지. 제 생각이 맞았어요. 지은이는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민수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지은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돈도 별로 없으시고 연금으로 사시는 것 같아.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챙기긴. 명절 때나 얼굴 보지 뭐. 우리 엄마처럼 여유 있으신 것도 아니고.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래, 더 지켜보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해 겨울, 지은이의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생신인데 같이 식사하러 가실래요? 그래, 가야지.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였어요. 지은이가 어머니께 선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거 받으세요. 제주도 5성급 호텔 숙박권이었어요.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거예요. 우와, 고마워. 우리 딸 효녀네. 지은이 어머니가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내 생신 때는 밥 한 끼만 먹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았어. 크리스마스 당일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민수네 집으로 갔어요. 손녀 서연이한테 줄 인형이랑 민수 부부한테 줄 과일 세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게 장식되어 있었고 선물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지은이가 제게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어머님, 메리 크리스마스. 작은 선물이에요. 고맙구나. 상자를 열어보니 탁상 시계였어요. 플라스틱 재질의 간단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 시계였어요. 어머님, 시계 예쁘죠? 인터넷에서 인기 많은 거래요. 그래, 고마워.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티 내지 않고 웃으며 받았어요. 마음은 서운했지만요. 그런데 그때 지은이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네, 도착했어요? 우와, 진짜요? 지은이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이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일본 온천 여행권 보내줬대. 200만 원짜리. 진짜 장모님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진짜 센스 있으시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있었어요. 지은이 친정어머니는 200만 원짜리 여행권을 선물하는데 저한테는 3만 원짜리 시계라니요.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더 챙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지은이는 계속 친정어머니 자랑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센스가 있어. 항상 좋은 선물만 주시거든. 그러게. 장모님 정말 대단하셔. 민수도 거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말이에요. 응, 우리 엄마가 일본 온천 여행권 보내주셨어. 200만 원짜리. 우와, 너 진짜 좋겠다. 효녀네. 맞아.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제가 듣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시계 하나 샀어. 3만 원짜리.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하하, 그래도 괜찮으시겠지. 시어머니는 뭐든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아. 검소하신 분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버스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잘못인가? 돈을 자랑하지 않는 게 무시당할 이유가 되나? 집에 도착해서 탁상시계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통장 사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행 잔고는 8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무시하는 이 시어머니가 내 친정어머니보다 훨씬 부자란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사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수 회사에 갑자기 큰 거래가 들어왔는데 계약금을 빨리 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회사 일이구나.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급하게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라니요. 어머님, 정말 급해요.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리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회사 일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알고 있니? 아직 말 안 했어요. 남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어머님이 먼저 도와주시면 나중에 말하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회사 일인데 왜 남편한테 먼저 말하지 않을까요? 지은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오늘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네, 어머님. 꼭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가 너희 회사에 큰 거래 들어왔다는데 사실이니? 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어머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나요? 그래, 5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거래는 맞는데 사실 제가 먼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왜 지은이가 먼저 연락한 거니? 아내가. 제가 어머님한테 부담드리는 걸 원치 않아서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고 했어요. 민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근데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어머니 연금으로는 힘드실 텐데. 걱정 마.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요. 지은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야. 저는 지은이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네,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지은이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네, 무슨 조건이요?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줄 게 있어. 아, 네. 알겠어요.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2시. 네, 어머님.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통장 사본들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 지은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게 무시당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했어요. 거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서류들을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통장 사본 5개, 건물 등기부등본 3개, 그리고 부동산 감정 평가서까지요.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그래, 들어와. 지은이가 현관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집이 좀 크시네요. 그래. 남편이랑 살던 집이라 그냥 여기 있어. 거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일부러 테이블 위 서류들을 그대로 두었어요. 지은이가 들어오자마자 보이게 말이죠. 앉아라. 네. 지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 서류들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차 한잔 할래? 엄마가 녹차 끓여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녹차를 우렸어요. 지은이가 서류들을 자세히 볼 시간을 주려고요. 부엌에서 살짝 보니 지은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이제 알았구나. 저는 녹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여기 차 마셔라. 어머님. 지은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보면 알잖아. 엄마 재산이야. 재산이요. 이게 어머님 거예요. 지은이가 통장 사본을 집어들었어요. 잔고가 적힌 부분을 보더니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82억. 3천만 원? 그래. 어떻게 이런 돈이. 지은이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강남에 건물 3채 있어. 건물이요? 지은이가 등기부등본도 집어들었어요. 대치동, 역삼동, 청담동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거예요? 응.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한테 다 상속됐지. 지은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서류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내가 뭐 부자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니? 검소하게 사는 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저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여유 있으신 줄. 저는 조용히 녹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은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거니?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고 돈이 있으면 잘해줘야 하는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이 연금으로만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만 원짜리 시계 준 거야. 지은이가 움찔했어요. 내 친정어머니한테는 200만 원짜리 여행권 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3만 원짜리 시계를 준 거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실 복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은이가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아. 네. 나는 내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란 게 아니야.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돈이 있든 없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 어머님, 내가 친정어머니를 더 챙기는 건 이해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니?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준 시계 받았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죄송해요. 3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시계에 다 담겨 있더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나 무시하던 것도 다 들었어. 지은이의 얼굴이 또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검소하니까 3만 원짜리면 충분하다고 했지. 어머님, 그건 거실에서 전화하면 다 들려. 목소리 낮춘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야. 지은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어. 지은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빌리려던 5천만 원 말이야. 네. 못 빌려줘.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민수 회사는 내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해봐. 네. 일본 여행 보내줄 만큼 여유 있으시잖아. 5천만 원 정도는 빌려주실 수 있을 거야. 지은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면 200만 원짜리 선물 주실 수 있는 분이면 돈이 있으시겠지. 어머님, 나는 3만 원짜리 시계나 받는 가난한 시어머니니까 5천만 원 같은 큰 돈은 없어. 제 말이 차갑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내가 깨닫길 바라는 거야. 지은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는 82억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아. 그게 남편이랑 내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거든. 어머님,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 존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내 친정어머니가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야. 딸한테 잘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고 좋은 일이지. 네.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차별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둘 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 아니니?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지은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일어나. 네. 차 식었다. 새로 끓여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앉아 있어. 엄마가 차 끓여올게. 부엌으로 가서 다시 녹차를 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은이가 정말로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요. 거실로 돌아와서 새 녹차를 내려놓았어요. 마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5천만 원은 빌려줄게. 지은이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응. 민수 회사 일이니까 도와줘야지.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다 들을게요. 앞으로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 그리고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마.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이후 지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몸은 괜찮으시죠?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다. 걱정 마. 전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이가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가디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겨울이 추우니까 따뜻한 옷 입으시라고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은 색으로 골랐어요. 베이지색 가디건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색깔이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이런 비싼 거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잖아요.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성껏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마. 다음 주에 민수네 집에 갔더니 지은이가 식탁을 푸짐하게 차려놓았더라고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식사하는 동안 지은이가 계속 제 반찬을 챙겨줬어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맛있어요. 그래, 고마워. 민수도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지은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네. 어머님한테 뭘 해드리면 좋을까?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계속 물어봐요. 지은이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난 며느리였잖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석 달 후, 지은이 친정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 식사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내가 가도 되니? 당연하죠. 저희 엄마도 어머님 뵙고 싶어 하세요. 식당에서 지은이 어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은이가 중간에서 잘 풀어줬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셔. 아,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지은이 어머니도 예전과 달리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식사 중에 지은이가 두 어머니께 똑같은 선물을 드렸어요. 두 분 다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두 분 다 제게 소중한 어머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지은이가 정말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제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어머님이 그냥 넘어가셨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 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존중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는 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엄마도 다행이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지금은 지은이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서 식사합니다. 지난 설날에는 지은이가 직접 만든 송편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 송편을 먹으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민수도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지은이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왜? 지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돈 이야기, 비교하는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 네. 회사 직원들한테도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중해준다고. 지은이가 바뀐 건 저한테만이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어제는 지은이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제 집에 왔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도 모시고 왔어요. 3명이서 차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3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이 어머니도 이제는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지은이가 많이 철들었어요.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지은이가 원래 좋은 아이예요. 예전에는 제가 사돈 어른 무시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돈 어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3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편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대단한 사람이고 검소하게 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은이는 이제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